네, 라이브인의 또 하나의 순서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를 다루는 21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겨레 21의 조윤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21 조윤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 한겨레 21에서 표지 제목이 나는 40.6도시에서 일한다인데요. 어떤 문제를 다루신 건가요? 이 올해 여름은 지난해 여름보다 덥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사실 비도 저희- 좀 많이 오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 폭염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네. 같은 땅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겪은 폭염은 같지 않았다라는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네, 폭염 모니터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폭염 모니터링은 어떻게 기획을 한 건가요? 이 폭염 시민 모니터링은 기상청 온도는 35도라는데 네. 과연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온도도 몇 도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기획이에요. 네. 한겨레 21은 지난해 누가 폭염으로 숨지는가라는 표지 기사를 통해서 실제 폭염 사망자들에 대한 사회적 부검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는 지난번 기사에 대한 후속 기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녹색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실험 형태로 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19일 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노출된 실제 기온을 측정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나요? 주로 한겨레 21 독자, 네. 녹색연합 회원,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그리고 일반인 등 총 125분이 이제 이 시민 모니터링에 참여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맞아요. 이 참여자들은 그 기온을 자동적으로 기록해주는 그 명암 크기의 온도 기록계를 착용하라고 19일 동안 일터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좀 기사를 보니까 나오던데 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보다 폭염 일수는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비도 네. 중간중간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폭염이 있었다 보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었는지 작업자들이 뭐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 그 125명에 대한 그 자료는 아직 분석 중인데요. 네. 이번 표지 기사는 이 중에서 폭염 일지 작성 그룹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뤄봤습니다. 작성 그룹은 몇 명인가요, 그러면? 그 사전에 직종 등을 고려해서 125명 가운데 20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네. 이들은 이제 날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일지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자들이 이들의 무더운 하루들을 이제 동행하는 취재 방식으로 기사를 보완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취재해본 결과 이 노동자분들이 겪은 폭염은 직종과 고용 형태 등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청 직원 등 이 농민들 이 다양한 이제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 생생한 이제 폭염 현장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선정하신 분들 중에 좀 간단하게 그 사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라이더나 위탁배달원과 같은 특수고용직 형태의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지만 관리자들에게 사실상 그 강제적인 업무 지시를 받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덥고 땀이 나더라도 이 쉴 수가 없는 고용 형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워서 쉬더라도 수입이 줄어들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하는 일이 양이 더 늘어나는 그런 고용 형태의 그런 한계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또 통신사 인터넷 설치 기사나 가스 검침원과 같은 이 대기업의 하청업체 직원들도 역시 이런 제한적인 노동 형태 때문에 방문하는 가정들마다 각각 이제 그 노동 환경이 결정이 된다라고 좀 볼 수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야외 노동자들이 겪는 체감하는 이 온도는 기상청에서 집계하는 온도보다 많게는 5도까지 그리고 네네. 실내 노동자들보다 많게는 10도까지 온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 표지 자체가 덥습니다. 한겨레 21 표지 자체가 덥고 40.6도라는 게 좀 상상하기 힘든 거의 좀 찜질방 수준의 온도인 네. 것 같은데 취재하면서도 좀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쫓아다니면서 현장도 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야외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 환경, 노동 형태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가까이 좀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왜 그런 폭염에 쉽게 긴 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여름은 뭐 지난해에 비해서는 폭염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좀 네. 적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망자 수 발표된 것도 보고
발표된 것도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겪고도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숨졌거나 이제 응급실을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온열질환 감시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집계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올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는 올해 온열 질환 통계를 보면은 이 서울 지역 사망자 수가 8월 15일까지 단 한 명도 없었던 배경이라고 좀 짐작이 됩니다. 네. 네네. 특히 열사병으로 다치거나 숨져도 현행 그 산업체 보험법상 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영세한 소규모 농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산재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제도적인 한계점들도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기고를 쓴 황인철 녹색연합정책팀장은 국가 계층 세대 간의 그 기후 위기의 불평등이라고 이 폭염을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평등 문제군요. 한국에도 혹시 네. 학교에서 좀 폭염 때 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일단 여름 방학을 하고 그러니까 방학 말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건 네, 없어요. 왜 독일에는 있나요? 독일에는 있어요. 저희는 아. 그 히츠프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히츠는 이제 폭염이고 프라이는 자유. 그러니까 즉 이제 폭염 때 쉴 수 있는 네. 날인데 학교 다니기가 너무 더울 때는 네. 아이들이나 이제 또 좀 고령자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건 또 한국에서는 조금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실제로 저희 폭염일지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교사분이 계셨는데요. 네. 이 폭염일지 기간 동안 그 방학이 늦어진 학교의 학생들의 이제 건강권, 네. 이제 수업권을 좀 걱정하시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방학이 맞습니다. 너무 늦으니까 네. 그 전에 너무 폭염이 네, 심해서 에어컨이나 냉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에서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좀 건강이 걱정이 된다라는 네. 내용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건강이 늘 최우선이니까. 그러면 최종 분석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좀 더 엄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은 다음 달 중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겨레 21에서도 이를 후속 보도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쭉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덜 더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뭐 제도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시원해서 일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는 다른 온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네.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호의 21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